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설명절 정말 행복하게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일상생활에 복귀하려면 지금부터 삼체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윤활유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도 중요하지만 침이라든지 사람들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360일 가운데 명절은 다음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절은 단순히 휴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휴일이 많은 어떤 휴일의 연속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가족 및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죠.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사회에서 또 지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또 이렇게 또 달랠 수 있고, 또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느낌도 들게 되고요.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를 재확인하고 강화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쳤던 마음, 스트레스, 고립감들을 줄이고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죠. 마음의 고향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인 휴식을 제공할 수 있죠. 일상의 어떤 바쁜 스케줄, 업무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에너지는 재충전하는 거죠. 저는 사람에게 있어서 에너지의 어떤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걸 굉장히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제 번아웃이 돼 있어서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비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명절은 그런 에너지, 비었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배터리만 충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에너지도 충전이 필요하거든요. 더불어서 일상의 루틴, 단조로운 어떤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래서 뭐 명절을 맞이해서 뭐 새로운 곳에 가본다든지 여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장소도 많이 방문하시고요. 꼭 이제 외국에 나가거나 이제 여행을 하지 않더라도 뭐 부모님 댁에 갔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있더라도 또 새로운 장소를 조금 가본다든지 그런 어떤 것들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명절 동안 일상생활을 벗어나잖아요. 새로운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음식이 기다려 있잖아요. 그 명절이 끝나고 나서 명절의 후유증으로 소중한 명절의 기억이 악몽으로 남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규정한 3채, 3채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채는 뭘까요? 바로 급체입니다. 급체. 급체로 인한 소화불량으로 연휴 후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소화불량은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련의 증상을 이야기하죠. 배가 아프고 팽만이 되고 가스가 많이 차고 그러다 보면 부역, 구토,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요. 또 장염도 많이 앓고 오십니다. 그래서 설사라든지 탈수 그런 증상으로 오게 되죠. 소화불량이 건강을 해치는 기전은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최근에 이제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 에너지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소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도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요.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는 이유도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위산의 저하, 소화효소의 저하 등이 같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소화불량이 있게 되면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에너지와 영양 구성물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이 약화됩니다.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면역세포, 면역 시스템이고, 소화불량은 연쇄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대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균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디스바이오시스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화가 안 되다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자율신경계의 어떤 불균형, 그다음 불면증이나 그다음 몸에 다양한 이상들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혈액순환에 저하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명절 동안 발생하는 급체의 원인은 두 가지로 발생합니다. 첫 번째, 과식이죠. 명절에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차려지는데 눈앞의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식은 이제 소화기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면 자기는 모르게 가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식으로 인해서 위가 과도하게 확장되고, 그렇게 되면 소화효소에 이제 너무 많은 소모가 일어나게 되고 위산도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화불량과 팽만감을 유발하면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어떤 문제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게 되고요. 이게 명절 후에 후유증으로 남으면서 장염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번 무너진 어떤 대사 시스템 때문에 살이 점점 찌는 체질로 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화불량으로 인한 급체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먹으면서 항상 이거 조금만 먹을 거야.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는 건 또 명절에 제대로 즐기는 게 아니죠. 맛있게 드시되 식사 속도를 조금만 늦춰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젓가락을 이용해 식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젓가락만 이용해 식사를 하자. 그리고 음식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이라든지 친지 대화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밥은 반 공기만 먹는다는 계획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명절 음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야채가 많잖아요. 채소가 많습니다. 채소 섭취를 좀 더 늘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명절 음식의 마무리, 뭐 설거지라든지 집안 청소, 정리 등을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음식 섭취가 끝나게 되면 우리 가족들과 주변 산책, 뭐 공원이 있거나 가볼 만한 데 있으면 산책을 같이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겠죠. 끝나고 나서 바로 TV를 보면서 누워 있지 마시고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죠. 두 번째, 스트레스죠. 이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겁체가 생기게 됩니다. 명절 기간 동안의 스트레스는 신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소화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죠. 자율신경계는 소화, 체온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위산 분비가 이렇게 과도하게 증가되고 아니면 반대로 위산 분비의 저하가 나타난다든지 소화관의 운동성을 변화시켜서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절 때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문화 간의 차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결혼해라. 너는 왜 그러니?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을 건데 물론 그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명절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이거는 순전히 이기적으로 조금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냥 걱정 어린 덕담이라고 생각하시고 잊어버리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 결국엔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좋지 않았던 것은 다 고향에다가 그리고 명절 동안에 기간 동안에 묻어두고 오시면 행복한 명절이 되겠죠. 자, 원칙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하자. 그리고 명절에 일어난 일은 명절에 일어난 일로 클로징. 즐거웠던 기억은 좀 길게 가져가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은 바로 클로징. 명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좋았던 일을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그리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 조금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 어린 덕담을 했는데 그게 또 그 사람들에게는 간섭이나 치매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서로 또 얼굴을 붉힐 수도 있거든요. 가급적 이제 좋은 소리만 참견이나 덕담은 조금 자제하는 것도 현명한 명절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채는 교통정체이죠. 교통정체. 자, 기승길과 기경길에 일어나는 진짜 말 그대로 교통정체입니다. 교통정체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뭐 다음과 같죠. 이렇게 정체되다 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불안감이 증대될 수가 있고요. 장시간 운동. 그래서 제가 세상에 제일 나쁜 자세가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라고 그랬죠. 운전자의 피로도도 굉장히 증가될 수 있고요. 좁은 차 내에서 또 밖에 차문이 열면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래 매연이 있다 보니까 호흡기 건강에도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또 빨리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차 안에만 있다 보면 식사도 굉장히 불규칙해지고 아무래도 이제 교통정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생리적인 문제의 어떤 부당함 때문에 수분 섭취가 떨어지기 때문에 탈수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소화불량, 탈수, 에너지 부족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다음 같은 거 조금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 시간을 좀 조정해 보십시오. 가능한 한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 조금 일찍 나가든 아니면 조금 늦게 나가든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시간 운전 시에는 적어도 2시간마다 한 번씩은 휴식을 취해야 돼요. 저는 1시간에 한 번 쉬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적어도 반드시 다음 휴게소 쉼터가 녹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때그때 들어가서 스트레칭도 좀 해주고 짧은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한 간식을 차 안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 저는 과일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견과류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리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적당량의 수분 섭취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교통정체에 빠졌을 때는 잠시 그러니까 호흡을 깊은 호흡
이렇게 하면서 조금 깊은 호흡이나 간단 눈에 감을 수는 없을 테니까 눈을 뜨고도 이렇게 명상을 좀 한다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건강에 있었던 스트레칭을 미리 이렇게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전하면서는 고개를 360도로 좀 돌려준다든지 차가 막혔을 때, 그 다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라고 한다면 손을 이렇게 또 이렇게 틀어주고 잼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체 외에 또 혈액순환 정체가 또 명절 동안 일어날 수가 있죠. 명절 끝나고 부종이 심해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대부분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먹고 누워서 TV만 보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주변 공원이나 근처 가볼 만한 곳에 나가서 걸어 다니는 것. 그러니까 명절 동안은 오히려 활동을 좀 더 한다.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볍게라도 1시간 정도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손오복지 운동이라든지 팔굽혀기 집안에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체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죠. 바로 체중 증가입니다. 명절 음식으로 과식하게 되면 1년 체중 증가의 시발점이 됩니다. 특히 설날은 좀 그럴 수가 있죠. 따라서 즐겁게 드시되 비만 관리에 문제가 될 정도로 과식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본적으로 설날 음식, 우리나라 명절 음식은 건강식이고 조화식이라서 거꾸로 식사법을 선택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채소도 있고 고기 반찬들도 있고 생선도 있고 밥도 있잖아요. 그죠? 채소, 비채소, 밥, 채소, 비채소, 밥으로 거꾸로 식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휴 후에 너무 살이 쪘다 하면 이번 연휴 기간은 4일, 5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독한 마음으로 4일간은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면서 모든 음식의 양을 반만 드시는 절반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식으로 찐 살은 신속하게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우리가 먹은 음식이 다 체중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니 일시적으로 늘어난 허리띠에 너무 좌절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모쪼록 명절 연휴 동안 쉼으로, 휴식으로 활력과 건강을 충전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쉼 있는 설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